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느 가문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성북동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고개를 내민 대저택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대웅그룹을 일으킨 강인철 회장의 집이었죠. 강 회장에게는 30년 전 잃어버린 딸이 있었어요. 강 회장의 나이는 77,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지만 여전히 위험이 느껴지는 분이었지만 30년 전 잃어버린 딸만 생각하면 눈물을 멈추지 못했죠. 딸을 추억 속에서만 꺼내보며 살아가던 중 강 회장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과연 무슨 일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선생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 회장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정원을 한 바퀴 돌고 아침 식사 후에는 서재에서 신문을 읽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언제나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어요. 30해 전 유일한 딸 강미란이 납치 사건으로 실종된 후로 그 슬픔은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는구먼. 창밖으로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강 회장이 중얼거렸죠. 비 오는 날이면 더욱 그리워지는 딸의 모습. 미란이는 비가 오면 꼭 뜨거운 코코아를 타가지고 와서는 아빠 같이 마셔요라고 웃던 아이였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리는 오전, 저택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새로운 가정부가 온다는 날이었습니다. 기존 가정부가 갑자기 건강 문제로 그만두게 되어 급히 구한 분이었죠. 안녕하세요, 강 회장님. 저는 이정은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가정부로 일하게 됐습니다. 40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공손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단정한 차림의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예의 바른 태도가 첫인상부터 좋았어요.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잘 부탁하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정은은 첫날부터 놀라운 효율성을 보여주었어요. 저택의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정원의 화초들에 물을 주고 강 회장이 좋아하는 차를 정확한 온도와 농도로 준비해 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강 회장이 아침에 읽는 신문은 항상 3번째 페이지부터 펼쳐 놓았는데 이것은 강 회장이 항상 3번째 페이지부터 읽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단 하루 만에 파악한 것이었습니다. 어이구, 이 신문. 어떻게 알았소? 강 회장이 놀라워하자 이정은은 미소를 지으며 어제 회장님께서 신문을 보시는 모습을 잠깐 관찰했어요. 3번째 페이지부터 보시더라고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강 회장은 문득 가슴이 찡해졌어요. 우리 미란이도 이런 습관이 있었는데 라고 중얼거렸죠. 딸 미란이도 아버지의 작은 습관까지 세심하게 챙기는 아이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비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이정은의 세심함에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택의 고요함을 깨는 요란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현관 앞에 화려하게 정차했고 운전석에서 내린 여성은 화려한 명품 백을 한쪽 팔에 걸친 채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어요. 대웅그룹 창업주의 며느리이자 현 부회장의 아내인 윤채린이었습니다. 아버님, 오랜만에 뵙네요. 건강은 어떠세요? 채린은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죠. 30대 후반의 나이지만 완벽하게 꾸며진 외모와 세련된 말투로 주변 사람들을 압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강 회장의 마음까지 움직이지는 못했어요. 그래, 잘 지내고 있다. 회사 일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강 회장의 무뚝뚝한 질문에 채리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이정은이 차를 가지고 들어오자
채린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새로운 가정부인가요? 채린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정은은 차를 내오며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이정은이라고 합니다라고 인사했어요. 하지만 채린은 그런 이정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죠. 차 한 번 엉망이네요. 설탕은 어디 있어요? 아, 그리고 이 찻잔 얼룩이 남아있는데요. 이곳에서 이런 식으로 일하실 거면 곤란해요. 사실 찻잔에는 어떤 얼룩도 없었어요. 채리는 의도적으로 트집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정은은 당황한 기색 없이 죄송합니다. 바로 새 찻잔을 준비해 오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물러났습니다. 강 회장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채리나 남들 보는 앞에서는 좀 부드럽게 해라. 첫날부터 그렇게 하면 어쩌나. 강 회장의 타박에 채리는 입꼬리만 살짝 올리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모시는 가정부인데 한치의 실수도 없어야죠. 아버님 생각해서 그런 건데 봐주세요. 조심할게요. 이정은이 새 찻잔을 들고 나타나자 채리는 손을 휘휘 저으며 됐어요. 이제 필요 없어요. 아버님과 할 이야기가 있으니 나가 있으세요라고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이정은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어요. 채린이 막 회사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순간 강 회장의 시선은 문 밖으로 향했습니다. 이정은이 정원에 나가 화분에 물을 주는 모습이 창문으로 보였어요. 그녀는 물을 주며 꽃에 대고 무언가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우리 미란이도 저런 습관이 있었는데 강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채리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잃어버린 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드문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가정부를 바라보는 눈빛에 묘한 감정이 깃들어 있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채린이 떠난 후 그녀는 차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시아버지가 가정부에게 보이는 특별한 관심이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민간 탐정인 최 형사에게 걸 전화번호였어요. 최 형사님, 조사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최대한 빨리요. 일주일이 지나고 강 회장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산책을 혼자 하던 그가 이정은과 함께 정원을 거닐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차를 가져다 달라고 부른 것뿐이었지만 점차 대화가 이어지면서 함께 걷는 시간이 늘어났죠. 이정은 씨는 취미가 뭔가? 어느 날 아침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이정은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어요.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클래식에 빠져 있습니다. 클래식이라. 우리 딸도 클래식을 좋아했지. 어린 나이에도 피아노 학원에 다니면서 쇼팽의 곡들을 특히 좋아했었네. 이정은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도 쇼팽의 작품을 즐겨 듣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엔 녹턴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강 회장은 놀란 눈으로 이정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란이도 비가 오면 항상 쇼팽의 녹턴을 틀었었는데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강 회장은 오랜만에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딸 미란이와의 추억, 그리고 놀이동산에서 8살 난 딸이 갑자기 사라진 그날의 고통에 대해서도 말했죠. 이정은은 공감하듯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정원 벤치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눈이 있었어요. 윤채린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과 분노가 가득했죠. 감히 시아버지와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니. 채린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녀에겐 이정은이 자신의 위치를 위협하는 존재로 보였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채린은 호텔 로비에서 최 형사를 만났어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 형사가 갈색 봉투를 건넸습니다. 체리는 조급하게 봉투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 뭐 수상한 점 있나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최 형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어린 시절 사진을 찾던 중 이정은의 목에 흉터가 있는 사진을 발견했는데 강 회장님의 따님에게도 이런 흉터가 특징이 아니었습니까? 체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시아버지로부터 실종된 미란의 목에 태어날 때부터 반달 모양의 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찾아보니 5살 전후로는 어떤 기록도 없고 딸이 실종된 시기와 이정은이 보육원에 들어온 시기도 비슷합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이 모든 우연이 찝찝하게 느껴집니다. 최 형사는 사진 한 장을 꺼내 체린에게 건넸어요. 어린 이정은의 사진이었고 그녀의 목에는 분명히 반달 모양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체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 정보는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자료를 내게 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조사한 것도 모두 삭제하세요. 최 형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체린이 내민 두툼한 봉투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체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이 여자가 부자 노인들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내는 사기꾼이라는 증거를 만들어주세요. 최 형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체린이 또 다른 봉투를 내밀자 결국 동의했어요. 체린은 호텔을 나와 곧장 시아버지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강 회장이 잠든 후 그녀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뒤져 오래된 가족 앨범을 찾아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펼친 체리는 미란의 어린 시절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에 있는 작은 반달 모양의 점을 보는 순간 체리는 확신했어요. 최 형사가 보여준 이정은의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체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이정은의 사진을 앨범 옆에 나란히 놓았어요. 눈매, 입술 모양, 그리고 그 특이한 흉터까지 이정은은 미란이 틀림없었습니다. 체리는 두 사진을 비교하며 한참을 서 있다가 갑자기 이정은의 사진을 집어 조각조각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그날 밤 체리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만약 이정은이 정말 미란이라면 대웅그룹에서 자신과 남편의 위치는 완전히 흔들릴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외동아들 내외로서 누려온 모든 특권이 위험에 처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이정은을 어떻게든 내쫓아야 했습니다. 며칠 후 체리는 탐정으로부터 새로운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정은의 수상한 과거라는 제목의 서류 묶음이었어요. 체리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조작된 사진들과 가짜 증언들이 담겨 있었죠. 마치 이정은이 여러 부자 노인들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것처럼 꾸며져 있었어요. 이제 됐어. 체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체리는 일부러 저택을 찾았어요. 이정은이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체리는 주변을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요. 체린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당신이 뭘 노리고 이 집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만히 지켜볼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이정은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죄송합니다만 무슨 말씀이신지. 아버님 없을 때는 저한테 반말하고 막대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당신 같은 사람 벌써 몇 번 봤어요. 부자 노인에게 접근해서 돈 뜯어내는 수법이 이거였죠? 이정은의 얼굴에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렇게 살아온 적 없습니다. 그때 공교롭게도
이정은이 들고 있던 뜨거운 물이 채린의 옷에 쏟아졌어요. 사실은 채린이 일부러 몸을 부딪혀 그렇게 된 것이었지만 그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채린은 비명을 질렀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강 회장이 소리를 듣고 부엌으로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버님, 이 여자가 저한테 일부러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아버님 없을 때는 저를 완전 막대해요. 이정은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제가 실수로. 거짓말 마. 체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 아버님을 노리고 있어요. 이전에도 부자 노인들에게 접근해서 돈을 뜯어낸 전적이 있다고요. 강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는 채린과 이정은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이 깃들어 있었죠. 채린아, 너무 심한 말 아니냐? 강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이 너무 걱정돼서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조사해 봤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을 했더라고요. 저한테 모든 증거가 있어요. 강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이정은의 당황한 표정에 머물렀어요. 이정은 씨, 잠시 내 서재로 와주게. 이정은은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어요. 강 회장을 따라 서재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체리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재에 들어선 이정은은 초조하게 손을 비틀었어요. 회장님, 저는 정말 모르는 일. 안께. 강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걱정 마. 나는 자네를 믿어. 강 회장은 이정은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앉은 자리에서 불안하게 손을 비트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그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채린이가 자네에 대해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지만 내가 보기엔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군. 이정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네. 강 회장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에 대한 다른 기억은 없나? 이정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네,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간간히 부모님이랑 놀이공원에 갔던 장면이 떠오르긴 하는데 실제 기억인지 제가 상상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아요. 그 말에 강 회장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어요. 그가 자세를 바꾸자 이정은의 목에 있는 흉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달 모양의 희미한 흉터였어요. 그 목이. 흉터는 어떻게 된 건가? 강 회장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정은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올려 목을 만졌어요. 아, 이거요? 어릴 적 사고로 생겼을 거예요. 제가 보육원에 맡겨졌을 때부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강 회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이정은에게 이만 가봐도 좋다고 말했어요. 이정은이 나간 뒤 강 회장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8살 때의 미란이었어요. 사진 속 미란의 목에는 작은 반달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이정은의 흉터와 같은 위치였어요. 강 회장은 배를 울려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 내 부탁 좀 들어주겠나? 네, 회장님. 절대 비밀로 해야 할 일이네. 이정은 씨의 DNA 샘플을 구해서 검사해주게. 나와 비교해보고. 비서는 놀라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할까요? 채린이 모르게 해야 해. 오래 걸리지 않게. 비서가 나간 후 강 회장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30해 동안 간절히 기다려온 기적이 정말 일어난 것일까요? 그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채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채리는 다시 저택을 찾았어요.
그녀는 강 회장을 설득하기 위해 이정은에 대한 거짓 증거들을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그런 채린을 차갑게 대했어요. 네가 왜 그렇게 이정은 씨를 내쫓으려 하는지 모르겠군. 아버님, 전 아버님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는 위험해요.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네. 체리는 안절부절 못하며 저택을 나섰어요. 그녀는 예상치 못한 강 회장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무언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어요. 며칠 후 강 회장의 비서는 조용히 서재문을 두드렸습니다. 강 회장이 들어오게라고 말하자 비서는 하얀 봉투를 들고 들어왔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강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봉투를 열어 결과를 확인했어요. 99.9% 일치. 이정은 씨가 정말 미란이었구나. 비서는 목을 가다듬고 말을 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어젯밤 연구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체린 사모님이 검사 결과를 조작하려 했다고 합니다. 강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체린이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아들 준호를 불러오라고 지시했고 저녁에 가족 모두를 한자리에 모으라고 했어요. 비서가 나간 후 강 회장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30해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 마침내 왔지만 그 기쁨 속에 쓸쓸함도 묻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페이지를 넘겼어요. 어린 미란의 사진들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8살 때 사라진 딸이 이제는 30이 훌쩍 넘은 여인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죠. 그는 앨범을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딸에게 전해야 할지, 그리고 체린의 행동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해가 저물자 강 회장의 저택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강준호는 급히 해외 출장에서 돌아왔고 체리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정은은 왜 갑자기 가족회의가 소집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치를 살피며 자신이 무슨 실수라도 한 것인지 걱정했어요. 강 회장은 거실 중앙에 서서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눈빛에는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안도감이 어렸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고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우리 식구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한 이유가 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했고 이내 이정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정은 씨, 당신은 내가 30년 전 잃어버린 내 딸이에요. 방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이정은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고 강준호는 눈을 크게 뜬 채 누나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체린의 얼굴만 창백하게 변했죠. 그녀는 손가락으로 소파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강 회장은 DNA 검사 결과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모두가 그 서류를 바라보았지만 누구도 손을 뻗어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지자 강준호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그는 결과를 확인하고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어 이정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정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깊은 곳에서 이 진실이 옳다고 말하는 목소리도 들리는 듯 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모두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족의 역사가 완전히 새로 쓰이는 순간이었어요. 강 회장은 이정은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시선이 체린에게 향했을 때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배신에 깊은 상처를 받은 것이 분명했어요. 무거운 침묵을 깨고 채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어요. 이 여자가 미란이라고요? 아버님, 속으시면 안 돼요. 이 여자는 아버님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요. 강 회장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내가 비밀리에 DNA 검사를 했다. 결과는 명백해. 이정은 씨는 내 친딸이야. DNA 검사요? 채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녀가 뭔가 조작했을 거예요. 30년이나 지난 일을 어떻게 믿으실 수 있어요? 강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채린아, 왜 내가 연구소에 가서 검사 결과를 바꾸려 했는지 말해보렴. 이정은 씨가 내 딸인 건 어떻게 알았니? 결과지를 바꾸려 한 게 사실이니? 채린은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지만 어떤 변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강준호의 의심 어린 눈빛이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죠. 내가 보육원에 연락했더니 내가 알아보기 전에 또 미란이에 대해 물어보던 사람이 있다고 하더구나. 강 회장이 말을 이었어요. 누가 먼저 알아봤을까? 너밖에 없지.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냐? 괘씸한 녀석? 이정은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체성을 잃은 듯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는 그녀의 모습에 강준호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는 어릴 적 누나의 모습을 희미하게나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채린아, 너 대체 왜 그랬어? 강준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채린은 남편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었어요. 가족들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난 그저... 채린의 말은 흐느낌으로 끊겼습니다. 강 회장은 일어나 이정은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내가 돌아와서 정말 기쁘구나, 미란아. 이정은, 아니, 이제는 미란이라 불려야 할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무의식적으로 강 회장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놀던 모습, 어머니의 노랫소리, 그리고 놀이동산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강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채린에게 등을 돌렸어요. 그는 누나에게 다가가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나,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미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보았어요. 채린은 소파에서 일어나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느꼈어요. 문턱에 서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채린의 마지막 말이 공기 중에 무겁게 남았고 그녀는 방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은 전과 다른 분위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강준호는 정원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어제의 사건은 그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30해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누나가 살아 돌아왔고 그의 아내는 그 사실을 숨기려 했죠. 준호는 채린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오가 되자 강 회장은 미란의 방을 찾았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간 그는 창가에 서 있는 미란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많이 혼란스럽겠구나. 미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강 회장은 부드럽게 웃으며 다가가
딸을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30해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어요. 그때 저택 현관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채린이 돌아온 것이었어요. 강 회장과 미란이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거실에서 준호와 채린이 서로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채린의 얼굴은 흥분으로 상기되어 있었어요. 당신 대체 왜 그랬어? 당신 저 여자 있으면 부회장 자리 아슬아슬해질걸. 나한테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저 여자라니. 말 조심해. 우리 누나야. 채린은 갑자기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어요. DNA 서류가 조작됐어. 내가 확인했다고. 이건 거짓이야. 진짜 서류는 이거야. 이 여자가 얼마나 많은 노인들의 돈을 뜯어갔는지도 한번 보세요. 강 회장의 비서가 곧바로 채린에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사모님, 이제 그만하시죠.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채린은 비서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지만 결국 여러 경비원들에게 에스코트되어 저택 밖으로 나가야 했어요. 그녀가 나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한 달 후 저택의 분위기는 조금씩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미라는 점점 더 많은 기억을 되찾아갔고 가족과의 유대감도 깊어졌어요. 강준호는 채린과의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었고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채린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고 그녀가 누리던 특권과 지위도 모두 사라졌어요. 어느 오후 세 사람은 정원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가을의 마지막 햇살이 따스하게 정원을 비추고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대웅그룹 일을 맡겨주시려는 건 정말 감사하지만 저는 그런 일은 잘 몰라요. 여태 준호가 잘해왔는데 준호한테 쭉 맡기시는 게 제 마음도 편할 거예요. 강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만난 자식에게 부담을 주고 싶진 않구나. 그럼 재단 하나 설립해보는 건 어떠냐? 미라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재단이요? 그래. 내가 준호와 하는 얘기를 들었다. 너처럼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 한다며. 어떠니? 저처럼 힘들게 지낸 보육원 아이들을 돌봐주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경영에 대해 아는 게 없는데. 강 회장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라. 내 옆에서 내가 도와줄 테니.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나, 저도 도울게요. 강씨 집안 사람이면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준호가 분위기를 풀기 위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족이 있었고 그들은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30해라는 긴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행복을 이제야 찾은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몇 개월 후 미란 재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미라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종 아동들을 찾고 보육원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일에 열정을 쏟았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강 회장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딸과 함께 정원을 거닐며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에는 아들, 딸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깃들었어요. 미란도 점차 자신의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습니다. 가끔은 여전히 이정은으로서의 기억과 미란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가족들의 사랑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어요. 과거의 그림자는 조금씩 옅어지고 새로운 희망의 빛이 그녀의 삶을 밝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세 사람은 따뜻한 거실에 모여 앨범을 보며 추억을 나누고 있었어요.
옛 사진 속에는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고 있었죠. 30해라는 긴 시간의 단절 끝에 강 회장의 가족은 마침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온 것이었어요.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릴게요.